아니 뭐야, 테슬라가 제일 빠르다며? 아니야? 포르쉐가 제일 빨라? 아니야, 테슬라가 더 빨라? 아니야, 포르쉐가 더 빠르다고? 왜 이렇게들 싸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최근 뉴르부르크링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서로 1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뉴르부르크링 1등 그거 누가 신경을 썼나? 뭐 슈퍼카나 하이퍼카나 완전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과거 랩타임을 보면 대충 비슷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포르쉐 카레라 GT 2차가 1등이었어요. 요거 기록 보면 7분 32초였습니다. 그때 진짜 멋졌는데, 와, 카레라 GT 보면은 이 사운드가 무슨 고양이 싸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고양이 소리 나는 엔진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2차가 출시 가격이 6억이 넘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2차는 한정판이어서 레어템이라서 요즘 2차 가격이 30억 정도 한다고 해요. 2013년에 포르쉐 918 스파이더 나왔었죠. 이거 하이브리드로. 요걸로 돌파한 기록이 6분 57초 5. 역사상 처음으로 7분 벽이 깨졌다 어떻다 뭐 이러면서 난리였죠. 당시 10억 원이었습니다. 마이삭 패키지까지 하면 11억 원이었어요. 요즘 2차의 중고차 가격은 대략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때 당시 대략 7분 몇십 초 이런 차들 대충 10억 원에서 20억씩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백 대밖에 없는 차인데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꿈이나 꿀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기차 시대잖아요. 내가 평소에 타고 있는 차가 직접 고스란히 뉴르부르크링에 가서 직접 싸워주거든요. 내 차가 뉴르부르크링에서 하이퍼카하고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린다고 하니까 다들 자기 일이나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포르쉐와 테슬라의 심상치 않은 싸움, 이거 대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포드 대 페라리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 60년대 가솔린 차를 가지고서 막 열심히 달리잖아요. 이 포드라는 브랜드와 페라리가 최고의 자동차의 자리를 놓고서 막 티격태격하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영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테슬라가 나오면서 판을 바꿔버렸기 때문인데요. 2012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모델 S를 내놓으면서 와, 요거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속 100km까지 3.2초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빠를 리가 있냐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전기차는 카트 같은 거였어요. 가솔린 스포츠카는 부앙 하고 가는 거라면 전기차는 그냥 슈 하고 그냥 가는 거, 뭔가 한참 뒤떨어진 차였습니다. 그때도 뭐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시속 100km까지 3초대에 들어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급기야 2016년에는 루디크러스라는 모드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때는 2.5초 만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전통적인 스포츠카 메이커들이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포르쉐가 아니죠. 어허, 직진만 빠르면 그게 뭐야? 모름지기 자동차라는 게 서킷에서 빨라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2019년에 포르쉐가 갑자기 타이칸을 공개하게 됩니다. 포르쉐가 타이칸을 내놨을 때 그 직전에 랩타임을 돌았어요. 그때 타이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서 타이칸 터보로 이 뉴르부르크링을 직접 달리게 되죠. 그때 나왔던 기록이 7분 42초 34. 야, 대박이었죠? 이때 타이칸 터보의 첫 번째 랩타임이었는데 전기차 시대의 랩타임이라는 건 아예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킷을 달릴 수가 없는 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기차는 서킷을 달리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더 증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한 번은 잘 달릴 수 있지만 계속 출력을 내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좀 빠를 수 있지만 코너링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전기차는 오히려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서킷 랩타임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칸 터보의 첫 번째 랩타임이 나왔을 때 야, 전기차로 넘어와도 역시 포르쉐의 지배력은 여전하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기도 했죠. 당시 포르쉐가 만든 첫 번째 전기차, 요거를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기도 했고,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뒷좌석도 있다 그러면서
이 차 타이칸은 나오자마자 2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한 해에 4만 대를 넘게 팔 수 있었으니까 어우 인기 대단했다는 거죠. 아무리 전기차 시대가 돼도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만. 테슬라는 그냥 직진만 빠른 종이호랑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시속 100km까지 한번 쫙 달리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그 랩타임을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달리기 성능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상황을 가만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2021년 6월 모델 S의 끝판왕 플레드를 론칭하게 됩니다. 모터 3개를 달고 무려 1020마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여기저기서 쑥덕쑥덕 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시속 100km까지만 빠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그거 갖고서 무슨 빠르다고 합니까? 라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차를 가지고서 뉴르부르크링에서 랩타임을 기록하게 됩니다. 7분 35초 579. 야 579까지 써놨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초를 이렇게 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게 어딨어. 보통 이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분 35초 58입니다. 근데 58이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0.001초가 더 빠르다고 해서 579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포르쉐 타이칸 터보의 기록을 거의 7초 가까운 차이로 좀 더 빠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포르쉐가 이걸 보고 어땠을까? 그거 난 또 뭐라고 2년 전에 달린 그거 아이고 잊고 있었네. 우리가 그거 옛날 차로 찍은 거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르쉐는 바로 타이칸 터보를 넘는 고성능 모델 터보 S를 가져옵니다. 터보 S는 최고 출력이 761마력이에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8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S 플레드보다는 훨씬 더 출력도 낮고 가속 능력도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포르쉐가 괜찮아. 이거 갖고도 충분히 랩타임 이길 수 있어 라면서 랩타임으로 보여줍니다. 뉴르부르크링 기록은 7분 33초 35 불과 11개월 만에 테슬라보다 2초 더 빨랐죠. 테슬라 입장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6월 모델 S 트랙 패키지를 만들어서 뉴르부르크링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브레이크 성능도 높이겠다고 해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넣었고요. 전륜에 6P, 후륜에 4P 캘리퍼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지금 배터리 관리를 더욱더 최적화해서 뉴르부르크링에서 랩타임 문제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랩타임을 찍었는데 그게 7분 25초 231. 10개월 만에 8초를 줄였습니다. 야 이것도 대단하다. 하지만 포르쉐는 작년 2024년 1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록을 깨고서 7개월 만에 타이칸의 끝판왕 1108마력짜리 타이칸 터보 GT 바이삭 패키지를 가져와서 랩타임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차인데 타이칸 터보 GT를 공식 출시하기 전에 가져와서 찍었어요. 이때 랩타임은 7분 7초 5. 야 무려 18초 차이입니다. 와 맞냐 이거야. 보통 2초 차이 7초 차이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18초 차이 7분 7초면 어떤 기록이야. 진짜 하이퍼카도 달성을 할까 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기록을 뽑게 됐나? 여기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2024년 3월에 포르쉐가 타이칸 터보 GT를 론칭했는데 그걸 어디서 론칭했나? 그걸 발표한 장소가 굳이 라구나 세카 서킷입니다. 라구나 세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근데 여기 프리몬트 공장 있죠? 여기 테슬라 본사가 있는 팔로알토가 있습니다. 여기가 라구나 세카야.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코앞이야. 사실상 그냥 테슬라 집 앞에서 론칭을 한 겁니다. 테슬라 본진으로 와서 보여준 거죠. 전기쟁이 봤냐? 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보여준 거죠. 이때 타이칸 터보 GT 이거 공식 발표하면서 라구나 세카 랩타임도 공개하게 됩니다. 1분 28초 87. 라구나 세카에서 나온 양산 전기차 부문 1등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등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1등이란 얘기가 아니죠. 테슬라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여기는 테슬라 너네 집 앞이잖아. 와서 깨보려면 깨보든가 이런 식이죠. 포르쉐 입장에서 뭔가 좀 잘근잘근 씹어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건지 이전 사연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5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칸 터보가 뉴르부르크링 랩타임을 처음 찍어서 보여준 게 2019년이죠. 근데 그때 당시 테슬라가 가만 안 있었습니다. 론칭하기도 전이던 모델 S 플레드를 처음으로 독일에 가져와서 여기서 랩타임을 찍어요. 서킷을 열심히 탑니다. 여러 매체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때 당시 랩타임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7분 25초를 들어가네 몇 초네 하면서 언론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로 떠들썩했습니다. 뭐 공식 기록이 전혀 없어.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랩타임을 발표하겠네 했는데 랩타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뉴르부르크링에서 며칠 동안 주행을 하더니 뉴르부르크링을 떠나면서 트윗 하나를 띡 올립니다. 트윗의 내용은 데이터는 모두 취합되었다. 랩타임 7분 20초가 가능하다. 뭐야 이게? 아니 랩타임을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7분 20초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을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아니 나는 한 3분에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서 덧붙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하면 다음 달엔 7분 5초도 찍을 수 있다. 야, 뭐 장난해. 아니 7분 5초? 7분 5초면 이건 하이퍼카도 도달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랩타임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포르쉐 입장에선 더더욱이 발끈했죠. 왜냐면 타이칸 터보를 바로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8월에 랩타임이 7분 42초라고 와 무려 7분 42초 달성했습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거기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32초 더 빨라질 수 있지롱. 랩타임을 보여줘도 열받을 텐데 보여주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뭐 장난하나 했겠죠. 테슬라가 실제로 7분 5초 달성했냐고? 뭔 소리예요.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테슬라 아직도 7분 5초대 못 깨고 있습니다. 아직도 7분 20초대입니다. 야, 그때 뻥이 너무 셌다. 테슬라는 2021년 10월에 에어로 패키지라고 하는 특별 플레드를 이 뉴르부르크링에 갖고 왔어요. 여기서 보면 이 차는 앞쪽에 프론트 립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었고요. 액티브 스포일러도 있었습니다. 차가 제동할 때 뒤쪽 날개가 슉 해서 이렇게 쫙 비행기 제동하듯이 이렇게 감속이 돼요. 다시 가속할 때 날개가 착 누워서 가속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런 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스포일러를 달아주기도 했는데 그 차의 랩타임이 몇이냐? 역시나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스톱워치 기록으로 7분 9초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근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언론사 기자가 가서 그걸 찍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누가 이 스톱워치 기록을 언론사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분 9초라는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테슬라가 정말로 기록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르쉐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가 포르쉐가 랩타임 정말 어렵게 찍으면 그 직후에 바로 김새라고 그 기록을 깨는 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포르쉐도 이런 소문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칸 터보 GT 론칭할 때는 기존 모델 S 플레드 트랙 패키지 7분 25초만 깨면은 1등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이칸 터보 GT 론칭할 때는 그 정도를 깨는 게 아니고 테슬라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델 S 에어로 패키지, 이 소문이긴 하지만 그 소문의 최고 기록인 7분 9초까지도 훌쩍 깨버리는 7분 7초 5를 기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루머든 진실이든 간에 그것도 내가 깨줄게 라면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랩타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야 뉴르부르크링은 너네 홈그라운드니까 네가 잘 달려서 그렇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홈이라고 할 수 있는 라구나 세카까지 굳이 찾아가서 굳이 확인 사살까지 한 겁니다. 집요하다. 자, 이 티격태격이 계속되는 두 가지 차가 있는데요. 양사 최강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차를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어떤 차냐? 1020마력입니다. 막강한 자동차죠. 1000마력이라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1000마력이라는 숫자를 그냥 우리가 주문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는 합산 최고 출력이 무려 1108마력입니다. 오히려 테슬라보다 88마력이 더 높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보면 테슬라는 2.1초입니다. 포르쉐는 2.3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출력도 더 높은데 어떻게 테슬라가 더 빠르다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카와우에서 메다슨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더 빠를 수도 있겠네 라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요번엔 똑같아. 요번엔 테슬라가 빨라.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볼 때 테슬라는 약간 과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 포르쉐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가지고 와도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거의 써 있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이 가속 시간을 표기한 걸 보면 아래쪽에 별표가 있습니다. 1피트 롤아웃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피트 롤아웃이 뭐예요? 1피트 그러니까 한 30cm 정도를 바퀴가 구르고 나서부터 가속 시간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준비 땅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준비 땅 한다는 거죠. 이미 구르면서 기록을 재는 거야. 아, 그거 뭡니까? 그거 사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기록을 측정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선을 지나가면서 그 광학 센서로 재는 거라서 더더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푸트 롤아웃을 하게 되면 0.2초에서 0.3초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2.1초라고 하고 그리고 포르쉐가 2.3초라고 하면 사실상 이 둘은 같은 거다. 어떻게 이 두 차가 무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까? 어쩔 수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타이어 마찰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드래그 레이스는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2초 정도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반적인 타이어를 달고 있을 때는요.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에도 굉장히 재밌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포르쉐는 차 한 대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특히 전기차의 진심인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포르쉐가 추구하는 방향 때문입니다. 포르쉐는 원래 더 다이나믹하고 더 짜릿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든 하는 회사거든요. 차체의 무게를 낮출 수가 있어? 에어로가 더 좋아져? 그럼 엔진을 뒤에 달아 라고 해서 지금 911 같은 경우 엔진이 뒤에 달려있죠. 뒷좌석이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뒤에다 달아. 아니 가속이 더 강력해져? 그러면 가솔린의 트윈 터보를 달아. 뒤쪽에 있는 이 좁은 엔진룸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터보를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소재를 가져다가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포르쉐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기차 시대에서도 파워트레인을 전기 모터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1000마력을 넘게 낼 수 있어? 당연히 그걸로 해야지 라면서 전기차의 진심일 수밖에 없다. 물론 포르쉐가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요. 가솔린을 막 내뿜어서 스포츠카 자체를 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칸에 이어서 마칸도 전기차로 나왔잖아요.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이기도 한데 그 마칸을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기존의 마칸 가솔린은 단종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메이커들은 거의 없죠. 다른 메이커들을 보면 주력 차종은 그냥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가솔린으로 놔두고 전혀 팔리지 않는 세그먼트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다른 세그먼트를 열어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포르쉐는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해버리는 거, 이것도 정말 전기차의 진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마카는 전기차로도 훌륭하고 가장 포르쉐다운 자동차로도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타고 오기도 했죠. 한번 직접 보시면 되고요. 여튼 지금 정말 인기 있는 핵심 스포츠카까지 다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는데 우선 2인승 스포츠카 포르쉐 박스터, 카이맨 이 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솔린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 차들이 지금 올해 나온다는 건데요. 박스터 올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사야지. 대체 누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진짜 드림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잘 달리고 스포츠카고 포르쉐고 뚜껑도 열려. 이걸 가지고서 달리면 진짜 폼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위장막 사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카이맨인 것 같은데 카이맨 치고는 너무 큰데? 카이맨이 이렇게 크게 나오나? 원래 그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자세가 딱 잡힌 형태로 911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게 나오기도 했네요. 포르쉐가 내놓는 전기차는 계속됩니다. 카이엔도 전기차로 나와요. 세계적으로는 마칸이 가장 인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엔이 가장 인기죠. 가장 인기 있는 포르쉐가 전기차로 나오게 된다. 이것도 대박이겠죠. 4인승 럭셔리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메라, 요것도 전기차 모델로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K1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요건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명 K1, 이거는 카이엔보다 더 큰 3열 시트까지 있어서 7인승으로 앉을 수 있는 대형 전기 SUV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다. 포르쉐의 루츠 메시케 CF4가 중국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차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확 식네.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카이엔보다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도 신차를 내놓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스포츠 성능에 대한 얘기가 좀 줄었습니다. 스포츠카 로드스터 내놓는다고 얘기하는 거 요거 계속 얘기하다가 요번에는 좀 시들해졌어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어쩌면은 이거 포르쉐하고 스포츠카 시장에서 계속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이 질려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고성능 그리고 자율주행을 함께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은 고성능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고성능 차는 내가 달려야 고성능이지, 내가 달려야지 즐거운 거지. 자율주행 차인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목적지 입력하면 알아서 쭉 갈 건데.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탈 때 가속력 좋으면 좋아요. 그거 불안하긴 하지. 지금 자율주행을 중요하게 강조하면 할수록 고성능이니 스포츠카니 뭐 스포티한 능력이니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옅어지게 된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어떻게든 더 잘 달리는 플래드 차량을 내놓는데 힘쓰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내놓는 테슬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 이제는 모델 2에 해당되는 소형차의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지금 전기차 시대 최고의 스포츠카 왕좌를 놓고서 두 회사가 벌이던 경쟁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포르쉐가 없었다면 퍼포먼스를 중시한 테슬라 나올 수가 없었겠죠. 테슬라가 아니었다면 포르쉐 또한 타이칸을 내놓고서 이렇게 랩타임을 열심히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산업 엄청난 혁신 그리고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테슬라와 포르쉐의 이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테슬라나 포르쉐뿐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채롭고 혁신적인 차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차라면 이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성능 지표 이런 걸 훌쩍 넘어서 운전자의 감성, 라이프 스타일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요. 다양한 제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 소비자들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그런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런 선택의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